손흥민의 2026 첫 미국 풀시즌 후반기 활약이 그야말로 미쳤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후 열린 경기들에서 손흥민은 전 경기 득점을 이어가면서 부안과 함께 4골로 가장 많은 골을 넣었고, 손흥민은 올스타전 공식전도 출전을 해서 30분 만에 멀티골을 넣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경기 6골로 가장 많이 득점한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밴쿠버와의 19라운드에서 선발 출전해서 전반 35분 환상적인 터닝슛과 함께 선제골을 폭발시켰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 선수들과 관중들을 매우 당황스럽게 만든 득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의 득점 이전까지 LAFC는 초토화되기 일보 직전일 정도로 힘과 조직력에 눌려서 파상 공세를 막고만 있었습니다. 볼이 밴쿠버 진영에서 움직이는 걸 보기 힘들었을 정도죠. 전반 10분 만에 슈팅을 4개를 허용하는 올 시즌 처음 겪는 일이 있었고, 옵사이드로 골이 무산되었지만 실점까지 했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전반 30분까지 점유율은 4대6이었지만 그마저도 LAFC 진영에서 수비하는데 볼을 소유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처참한 상황이었으니까 슈팅은 나올 수조차 없었죠. LAFC가 볼을 소유해서 전진해보려고 해도 다시 강한 압박이 들어오면서 뺏기고 공격을 당하기만 해야 했습니다. MLS에서 강팀으로 손꼽히는 팀들의 맞대결이라면서 빅매치라고 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경기였고 레벨 차이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본래 역습 전술을 택하는 강팀들은 이렇게까지 당하기만 하지 않고 팽팽함을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LAFC는 90분 동안 20개의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강팀이라면 이렇게 많은 슈팅을 허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난타전이었다면 LAFC도 슈팅이 많아야 하는데 고작 6개였습니다. LAFC가 밴쿠버보다 더 레벨이 떨어져 보였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손흥민 케인으로만 우려먹으려고 했던 그 팀 색깔이 납니다. LAFC가 MLS에서 리버풀, 맨시티인 줄 알았는데 5년 전 토트넘인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흥민이 또 해결해 줘야죠. LAFC의 초토화 직전 상황에서 단번에 분위기를 바꿔버린 선수가 바로 손흥민입니다. 공격수들도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손흥민이 인터뷰에서 늘 하는 말이 있죠. 축구는 개인이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전반 35분 샤펠버그의 악착 같은 전방 압박이 통하면서 밴쿠버 선수의 실수를 유발시켰고, 그 실수로 볼이 왼쪽에 있는 부안가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부안가는 거의 단독 찬스와도 같았습니다. 부안가는 LAFC의 득점을 도맡기도 했고, 손흥민이 오히려 부안가에게 골을 넣으라고 도와주고 있는 중입니다. 후반기에 들어서 부안가는 4골을 몰아쳤습니다. 한 시즌에 20골 정도는 넣는 선수인 만큼 이 찬스에서 부안가가 슈팅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 비난받을 일도 아닐 것입니다. 손흥민도 원했을 것입니다. 손흥민이 중앙에서 미끼로 있었기 때문에 부안가는 공간이 더 열리면서 충분히 슈팅이 가능했습니다. 손흥민은 부안가에게 찬스가 오자 부스터를 가동하면서 질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손흥민은 질주를 하다가 속도를 급격히 늦춥니다. 부안가의 슈팅 타이밍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안가는 오히려 슈팅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흥민과 부안가가 좁은 공간에 머물게 돼버리면서 찬스가 무산될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침투도 하지 않았거든요. 부안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합니다. 그런데 그 패스마저도 앞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흘렀고, 잔디 때문인지 뭔가 어설픈 패스였습니다. 그 0.1초 순간은 끝났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볼을 받자마자 기습적으로 턴을 합니다. 이 장면도 알고 보면 손흥민의 매우 지능적인 플레이였습니다. 손흥민은 찬스를 잡기 직전까지 고개를 몇 번이고 저으면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상대 수비수가 자신을 마크하기 위해서 미친듯이 뛰었을 때 무게중심이 쏠릴 거란 걸 알아챘고, 손흥민이 턴을 하는 순간 상대 수비수는 이미 손흥민을 놓쳐버리면서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전광석화 같은 슈팅으로 골을 만듭니다. 현지 해설위원들은 몇 번이고 톱 클래스의 골을 볼 수 있었다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MLS 사무국은 시즌 초반 13경기 동안 득점이 없던 한국의 아이콘이 북중미 월드컵 복귀 후 매 경기 골을 넣고 있다. 지난해 8월 LAFC 입단 이래 단연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는 중이라고 감탄했고, 올스타전과 이번 선두권 맞대결을 통해서 손흥민과 뮬러가 각 구단에 미치는 독보적인 영향력도 재조명했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소파스코어는
동료들의 지원이 풍부했던 경기는 아니었지만 손흥민은 자신에게 찾아온 작은 기회를 결정적인 순간으로 바꿨다. 90분 내내 공격을 이끌었고 결국 LAFC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만들었다. 손흥민의 골은 기대 득점값이 0.21에 불과한 상황에서 나왔다. 슈팅 이후 골문 안으로 향한 슈팅의 질을 의미하는 X코트는 0.80까지 올라갔다. 마무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는지를 보여줬다. 기대 득점 수치가 높지 않았던 상황을 골로 연결한 것은 결국 승점 1점과 패배를 가르는 결정적인 장면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 매체 ESPN은 경기 직후에 손흥민의 득점 영상을 공개하면서 손흥민이 밴쿠버 화이트캡스를 상대로 환상적인 골을 터뜨렸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미국 매체 CBS 스포츠 역시 손흥민이 턴 동작으로 수비수를 벗겨낸 뒤 골키퍼의 뻗은 손을 피해 가까운 골문 쪽으로 슈팅을 보냈다고 득점 장면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손흥민의 이 골로 LAFC가 승리를 했다면 서부 컨퍼런스 단독 1위에 오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라이벌에게 원정에서 승리는 마치 승점 6점을 따낸 것과 같은 거죠. 만약에 플레이오프에서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홈의 이점을 살리려면 순위 역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73분에 페널티킥을 허용하면서 결국 승점 2점을 날렸고 결과적인 평가는 손흥민의 골로 패배하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밴쿠버가 매우 무서운 팀이구나만 확인된 경기였죠. 밴쿠버가 강한 이유는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밴쿠버는 홈구장이 인조잔디인데 하필 이번 인조잔디는 월드컵 때문에 천연잔디로 바꿨다가 월드컵이 끝나자 다시 인조잔디로 바꿨는데 그 인조잔디마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밴쿠버 화이트캡스는 훈련장마저도 인조잔디가 있어서 인조잔디 적응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고지대 3000m에서 경기하는 이점과 같은 거죠. 상대는 볼을 다루거나 패스 컨트롤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잔디를 적응하는 시간은 경기 직전 30분에서 40분일 뿐입니다. 하필 LAFC는 훈련장도 모두 천연잔디입니다. 결국 여기서 큰 차이가 나서 밴쿠버 원정 지옥이라 불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올스타전을 통해서 이미 인조잔디를 경험하고 밴쿠버로 넘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인조잔디에서도 골 결정력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홀로 해결사였던 게 맞죠. 부하민은 프리미어 최초 기록에 도전하게 됩니다. 6경기 연속골. 그 상대는 리그스컵 첫 경기 과달라라 팀과의 홈경기에서 결정됩니다. 손흥민이 풀타임을 뛰어버렸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 첫 경기를 패배하는 순간 두 번째 트로피도 물거품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철인 손흥민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경기입니다. 손흥민이 꼭 신기록을 쓸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